안녕하세요. 오늘은 포커 코칭 사이트 조나탄 리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무료 강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제는 바로 마지널 핸들을 플레이할 때 피해야 할 실수들입니다. 저는 몇 년 전 포커 코칭 사이트 프리미엄 멤버십을 2년간 구독했었는데 그때 많은 도움을 받아 제 실력이 향상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영어로 공부하는 데 무리가 없으신 분들께서는 멤버십 구독을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원본 영상 링크는 설명란에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포크브로스에서 플레이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아직 기초가 약한 많은 분들에게도 분명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영상 내용을 저의 해석 없이 최대한 원문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이스킹이나 잭스 같은 핸들을 싫어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플랍이 미스났을 때 포스트 플랍을 잘못 플레이하기 때문입니다. 플랍을 빗나가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는 거죠. 만약 플랍 이후에 이런 마지널 핸드로 계속 과도하게 칩을 집어넣고 있다면 그건 아주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실수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다룹니다. 첫째, 플랍을 미스했을 때 에이스킹을 어떻게 플레이할 것인가. 둘째, 팟 컨트롤과 블러프 캐치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할 것인가. 셋째, 내가 뒤쳐져 있을 때 스택 전체를 잃지 않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 오늘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잭스 같은 핸드가 두 번째로 좋은 핸드가 되는 순간 여러분은 스택 전체를 잃지 않고 일부만 잃는 방식으로 상황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플레이어들이 프리플랍 프리미엄 핸드라는 이유만으로 거의 매번 스택 전체를 집어넣는 위치에 스스로를 밀어넣습니다. 그건 엄청난 큰 실수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멈춰야 할 것은 프리플랍에서 마지널 핸드를 과하게 플레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언더독 안에서 레이즈를 했는데 빅 블라인드가 3벳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딥스택 상황에서 어떤 핸드로 포벳을 해야 할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에어라인, 에이스 킹, 그리고 약간의 킹스, 오직 이 정도로만 밸류로 포벳을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블러프는 일부 슈리드 에이스, 슈리드 킹스 정도를 섞을 수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퀸스, 잭스, 텐스, 에이스 킹 5 전부 이런 핸들을 자동으로 포벳해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이건 분명한 큰 실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특히 잭스 같은 핸들을 보죠. 여러분이 언더더건에서 타이트하게 오픈했는데 상대도 타이트한 레인지로 3벳을 했습니다. 이때 잭스로 4벳, 5벳을 밀어 넣는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플레이입니다. 또 다른 예시를 보겠습니다. 로우 잭에서 레이즈, 컷오프가 3벳, 스몰 블라인드에서 4벳이 나왔다고 가정해보죠. 스택은 100bp,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단순합니다. 에어라인, 킹스, 에이스킹 수릿, 그리고 일부 에이스5 수릿 블러프만이 콜 혹은 4벳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모든 핸들은 다 폴드입니다. 현실적으로 퀸스나 에이스킹 옵숙 같은 핸들은 가끔 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잭스는 무조건 폴드입니다. 이건 포커를 처음 배우는 젊은 플레이어들이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기초 중 하나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잭스를 들고 오픈했는데 상대가 3벳, 또 다른 상대가 4벳을 했습니다. 잭스는 바로 폴드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이 타이트한 레인지로 오픈했는데 상대가 타이트한 레인지로 3벳, 거기다가 또 초강력한 레인지로 4벳까지 나왔다면 이 상황은 수포 강한 레인지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거의 모든 핸들을 폴드해야 하고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포커에서 돈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플랍 이후 마지널 핸들을 공격적으로 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플레이어들이 포커 목표를 팟을 따내는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번 배팅을 합니다. 상대가 운 좋게 히트하는 것을 막고 싶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건 끔찍한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배팅해서 상대가 폴드하면 애초에 상대는 별로 좋은 핸드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콜을 하거나 더 나아가 레이즈를 해온다면 이제 나는 정말 안 좋은 상에 빠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즉 결국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적당한 에코티를 가지고 중간 크기의 팟을 플레이하느냐, 아니면 상대적으로 형편없는 에코티로
큰 팟을 플레이하느냐? 여러분이라면 당연히 전자를 선택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플랍 이후 마지널 핸드로 배팅, 레이징을 계속하면서 결국은 형편없는 에코티로 큰 팟을 만들어버리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마지널 메이드 핸드를 가졌을 땐 대부분은 소극적으로 플레이해서 팟을 작게 유지하는 게 정답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상대의 레인지를 넓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널 핸드인데 상대의 약한 핸드들을 전부 폴드하게 만들어버리면 여러분의 핸드는 괜찮은 핸드에서 곧바로 별로인 핸드로 바뀌어 버립니다. 따라서 상대가 쓰레기 핸드를 계속 가지고 팟에 남아있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마지널 핸드를 다룰 때 핵심 전략입니다. 예제를 들어보겠습니다. 하이잭에서 에이스 킹 40BB 상황이고요. 8명 11K로 오픈, 버튼이 콜하고 빅 블라인드도 콜을 합니다. 플랍이 7, 9, 5, 빅 블라인드가 체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에이스 킹 2장의 오버카드와 백도어 플러시 드로우가 있습니다. 에이스 오브 스페이드. 여기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체크할까요? 아니면 배팅할까요? 만약 배팅한다면 얼마를 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정답은 체크입니다. 멀티 A 팟이고 보드가 3장 모두 10 이하 카드로 깔리고 우리가 포지션이 없을 때 대부분의 핸드를 체크해야 합니다. 심지어 100% 핸드 레인지를 체크해도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이 에이스킹인데 백도어 플러시 드로우도 있는데 상대가 히트해서 지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시는데요. 사실 여기서 배팅을 해버리면 상대가 콜이나 레이즈를 했을 때 매우 곤란해집니다. 특히 지금처럼 에이스, 스페이드를 두고 있다면 충분한 에코티가 있어서 굳이 팟을 키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플레이어는 15K로 배팅을 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플레이입니다. 버튼은 폴드, 빅블라인드가 35K로 작은 체크 레이즈, 팟 아지가 1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핸드는 100% 콜인 상황입니다. 문제는 처음부터 뱃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체크를 했었어야 합니다. 이 플레이어는 콜을 합니다. 리버의 퀸 스페이드. 상대가 65K로 배팅했고 너 플러시 들어오기 때문에 콜을 할 수밖에 없죠. 리버의 3 하트. 상대가 올인. 하이잭은 폴드 했습니다. 하이잭의 프리플랍 플레이, 턴과 리버 플레이에서는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플랍에서 단 한 번 불필요하게 배팅한 게 문제였죠. 이 작은 배팅 하나 때문에 결국 스태그 절반 이상을 잃게 되었습니다. 항상 잃지는 않겠지만 때로는 리버의 히트에서 이기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플랍에 체크를 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했습니다. 결국 이 핸드가 보여주는 교훈은 간단합니다. 체크해야 할 자리에서 반드시 체크해라. 괜히 작은 실수 하나가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핸드입니다. 컷업해서 87 수릿 30BB 딥 레이즈 했고 빅블라인드에서 콜, 플랍은 974 빅블라인드 체크. 자, 여러분이라면 여기서 체크할까요? 아니면 배팅할까요? 이건 전형적인 체크백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핸드는 마지널 메이드 핸드거든요. 중간 페어, 세컨 페어를 맞추긴 했지만 절대 강하지는 않고 언제든 역전당할 수 있죠. 여기서 배팅을 해서 상대가 킹 같은 에코티 낮은 핸드를 폴드해 준다면 정말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팅하고 상대가 콜을 하면 이미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가 배팅했는데 상대가 레이즈까지 해온다면 완전히 최악의 상황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레이즈하는 레인지에는 탑페어 9X 또는 좋은 드로우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 레인지를 상대로 우리는 뒤쳐져 있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체크백을 하면 상대는 프리플랍 디펜딩 레인지 전체를 그대로 유지한 채 턴으로 갑니다. 즉 우리가 마지널 핸드를 가지고도 상대의 쓰레기 핸드들과 계속 붙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플랍에서는 체크가 정답입니다. 턴에 2 스페이드, 상대가 3분의 2 정도 4000 배팅했습니다. 여기서는 쉽게 콜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아마 앞서 있겠지 하면서 레이즈를 시도하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커집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폴드 안 하고 계속 오면 이제는 정말 최악의 상황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따라서 그냥 콜만 하고 가는 게 정답입니다. 리버의 8 스페이드, 우리는 투패를 완성했습니다. 상대가 갑자기 올인 EX 팟, 이건 정말 고민되는 스팟입니다. 우리는 지금 꽤 괜찮은 블러프 캐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블락킹하는 핸드가 좋습니다. 셋, 투페어 같은 강한 핸드를 상대가 가질 확률을 줄여줍니다. 물론 상대가 잭10 같은 스트레이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상대의 레인지에는 많은 드로우 핸들이 포함됩니다. 그 드로우 중 상당수는 리버에서 미스가 났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은 GTO적으로는 콜이 맞습니다. 실제로 여기서는 상대가 10하트, 5하트로 미스된 플러시 드로우 블러프를 시도했습니다. 결국 우리 A7 수릿이 팟을 가져갔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은 플랍에서 괜히 배팅했다면 이 팟은 절대 못 가져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배팅했으면 레이즈를 맞고 무조건 힘든 선택을 강요당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결론, 마지널 핸드, 특히 중간 페어는 플랍에서 체크하고 작은 팟을 만들어라. 그게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마지널 핸들을 플랍에서 패시브하게 플레이했을 때 생기는 추가적인 이점 두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블러프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체크백 레인지는 보통 약하다고 인식되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는 저 사람이 약하구나 하고 더 자주 블러프를 시도하게 됩니다. 아까 봤던 10-5 슈드 같은 핸드가 딱 그 예시죠. 플랍이 체크로 흘러가니까 상대가 리버에서 큰 블러프를 시도했고 우리는 그걸 잡아내면서 팟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에코트 실현이 훨씬 잘 됩니다. 플랍에서 굳이 배팅을 했다가 상대의 레이즈에 밀려 폴드하면 우리가 가진 핸드의 잠재력을 아예 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체크하고 넘어가면 턴이나 리버에서 핸드를 더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다시 이전 핸드 A7 슈릿 애쉬를 떠올려 보세요. 플랍에서 체크했기 때문에 결국 리버에서 투패를 맞추고 큰 팟을 가져올 수 있었죠. 가끔은 상대가 블러프도 안 하고 그냥 체크다운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순히 7페어로도 종종 승리를 챙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마지널 핸드를 플랍에서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플레이하지 마라. 차라리 패시브하게 플레이하면서 블러프를 유도하고 또 우리 핸드가 자연스럽게 발전할 기회를 주는 게 훨씬 더 수익적인 전략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리버에서 내 핸드에 집착하지 말라입니다. 프리플랍에서 프리미엄 핸드라고 해서 플랍이나 턴 그리고 리버까지 항상 프리미엄으로 남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프리플랍에서 에어라인을 들고 있어도 보드가 9876 같이 연결되면 더 이상 최강의 프리미엄은 아니죠. 7셋 같은 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보드에서는 위협적인 스트레이트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플레이하면서 계속해서 핸들을 재분류해야 합니다. 포커코칭닷컴에서 이야기하는 4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메이드 핸드, 드로우 핸드, 마지널 메이드 핸드, 정크 핸드. 플랍에서 강했다고 해서 턴과 리버에서도 계속 같은 캐테고리에 묶어두면 안 됩니다. 에이스 킹 같은 핸드도 프리플랍에서는 프리미엄이지만 보드가 맞지 않으면 그냥 공허한 에이스 하이일 뿐입니다. 여기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리버에서 밸류 배팅을 하고 레이즈가 들어오면 과감하게 폴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에이스킹 수리로 탑페어 탑키커를 맞췄다고 해봅시다. 턴까지는 좋은 상황이었지만 리버에서 보드가 무섭게 연결되고 상대가 큰 레이즈를 해온다면 내 핸드가 원래 프리미엄이었으니까 하면서 고집을 부리면 큰 돈을 잃습니다. 핸드가 과거의 프리미엄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리버에서 여전히 강한가? 이 질문을 계속 던져야 합니다. 리버에서 돈을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밸류 있는 상황에서 배팅하고 상대의 강력한 레인지에는 깔끔하게 폴드하는 것. 이게 바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기술이고 많은 아마추어들이 절대 하지 못하는 플레이입니다. 이번 핸들은 에이스킹 수리드입니다. 프리플랍에서 2200 빅블라인드가 콜했습니다. 스택은 둘 다 50BB, 플랍은 S109, 스페이드 2장, 상대가 체크했고 우리는 탑페어, 탑키커, 너프플러시 드로우
이 상황에서 체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핸들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팟에 돈을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사이즈 3분의 1 정도 2000을 베팅합니다. 이보다는 좀 더 크게 베팅을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콜, 턴에 하트 3, 우리는 여전히 탑 페어, 탑 키크, 플러시 드로우로 매우 강합니다. 이런 다이내믹한 보드, 스트레이트 및 플러시 가능성이 있는 보드, 하지만 아직 스트레이트도 완성이 안 되고 플러시도 완성이 안 된 보드에서는 강한 핸들을 크게 베팅하는 게 정석입니다. 상대가 콜을 할 수 있는 핸드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팟 베팅 이상으로 크게 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는 팟 사이즈 뱃을 했습니다. 더 크게 해도 됩니다. 상대가 콜, 리버의 잭 핫, 이게 문제입니다. 보드를 보면 하트 플러시까지 열렸습니다. 상대가 가질 수 있는 강한 핸드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킹퀸으로 스트레이트가 완성됐고 플러시도 가능하죠. 그리고 탑 2페어나 세트 같은 핸드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다시 체크했는데 여기서 밸류 베팅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 책백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 여기서는 책백이 최선입니다. 이 보드에서는 우리가 베팅해서 얻는 가치보다 레이즈 당했을 때 있는 손해가 훨씬 더 큽니다. 하지만 이 플레이어는 하프 사이즈 베팅을 했습니다. 만약 베팅을 하려면 하프 사이즈는 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상대는 올인을 했습니다. 이때는 정말 쉽게 이지 폴드 해야 합니다. 리버에서 마지널 핸드로, 즉 탑페어 같은 애매한 핸드 베팅하고 레이즈를 맞으면 그냥 무조건 폴드 하는 게 정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플레이어는 이미 돈 많이 넣었는데 팟커밋 아닌가 하면서 콜을 했습니다. 결과는 상대는 퀸10, 플러시죠. 리버에서 중요한 건 내 핸드가 과거의 프리미엄이었다가 아닙니다. 지금 보드 상황에서 여전히 강한가, 이걸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탑페어, 탑키커도 보드가 이렇게 무섭게 연결되면 그냥 마지널 핸드일 뿐입니다. 책백으로 쇼다운으로 가는 게 이익이고 괜히 베팅해서 레이즈 맞는 순간 큰 돈을 날리게 됩니다. 팟 커밋이라는 착각 때문에 콜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상황에서 팟 아즈는 20%, 팟 커밋은 상황상 충분한 승률이 있을 때만 적용되는 개념이지 단순히 이미 많이 집어넣었다는 이유로 콜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마지막 핸드입니다. 이번엔 퀸스 100BB 뒷판 상황입니다. 로우잭에서 오픈, 빅 브라인드가 콜, 플랍이 964 레인보우, 상대는 체크했고 우리는 오버페어죠. 여기서는 밸류 베팅을 해야 합니다. 2만으로 C벳을 했고 상대는 콜, 턴은 잭, 보드가 점점 더 웻하게 다이내믹하게 연결되고 변하고 있죠. 여기서도 퀸스는 여전히 강력한 핸드입니다. 특히 이런 스팟에서는 크게 베팅해서 밸류를 뽑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살짝 오버벳, 상대는 또 콜, 리버의 10, 보드를 보세요. 스트레이트, 투페어, 셋, 우리가 위험해지는 카드입니다. 상대가 체크를 했는데 여기서 얇은 틴 밸류 베팅을 하는 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보다 약한 온페어, 9X, 10X, 잭X 에게 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이런 보드에서는 너무 크게 가지 않고 파스 절반 정도가 적당합니다. 영상에서는 11만을 베팅했네요. 그리고 상대가 올인, 이 순간에는 즉시 폴드 해야 합니다. 온페어로는 이 보드에서 상대의 올인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질 수 있는 핸드들이 너무 많습니다. 킹, 퀸, 스트레이트, 투페어, 셋, 이런 상황에서 온페어는 마지널 핸드일 뿐 더 집착하면 안 됩니다. 잘한 점은 베팅, 올인 맞으면 깨끗하게 폴드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몇 개의 예제를 보았습니다. 마지널 핸드에서 흔히 저지르는 세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프리플랍에서 마지널 핸드를 과대평가하지 말라, 플랍 이후 마지널 핸드를 과도하게 공격적으로 플레이하지 마라, 리버에서 내 핸드에 집착하지 마라.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은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을 거고 에이스 킹이나 잭스 같은 핸드를 싫어하지 않고 오히려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본본 내용을 최대한 전달하려고 하였는데 부족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매우 기본적이고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이라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